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저의 드림카 중에 하나인 랜드로버 디펜더의 신규 라인업 출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바로 디펜더 130 모델이 국내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디펜더 130은 어떤 모델인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디펜더 130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2명, 3명, 3명이 앉을 수 있는 3열 구조로 되어 있는 8인승 디펜더 모델입니다. 엔진은 두 가지로 제공되는데 직렬 6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과 직렬 6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며 미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ZF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됩니다. BMW에서도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션이죠. 그 결과 6기통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400마력의 토크 56.1을 발휘하고 6기통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은 300마력의 토크 66.3을 발휘합니다. 두 파워트레인 모두 6기통 엔진에 300마력이 넘는 스펙이라 차량 무게가 2.5톤이 넘지만 부족하진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펜더는 앞서 5인승 모델인 디펜더 110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해당 모델보다 디펜더 130의 경우 리어 오버행이 340mm 확장된 길이를 가졌습니다. 3열 레그룸의 길이의 경우 804mm를 가졌고 스타디움 구조를 택하고 있어 1열보단 2열이 좀 더 높고 2열보단 3열이 좀 더 높아 편안한 시야를 제공한다고 하며 트렁크 용량의 경우 3열 좌석까지 모두 세웠을 때 389리터의 용량이 나오고 3열 시트를 접었을 땐 1231리터, 2열 시트까지 폴딩했을 땐 2291리터의 광활한 트렁크 용량을 제공합니다. 웬만한 가전제품은 거뜬하게 실릴 정도의 엄청난 공간이며 차박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크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디펜더 110이 그랬듯 디펜더 130 또한 4가지 액세서리 팩을 제공하는데요. 익스플로러 팩, 어드벤처 팩, 컨트리 팩, 어반 팩 이렇게 제공합니다. 각각 서로 다른 컨셉을 가진 액세서리 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 차량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졌고요. 디펜더 130 전용 세도나 레드 컬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열에는 열선 시트와 암레스트, USB 포트까지 3열을 위한 편의사항들이 마련되었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앞은 71.5mm까지 뒤는 73.5mm까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을 때 필요한 도강 능력은 900mm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최대 견인력은 무려 3톤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PB 프로 11.4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며 볼보처럼 T맵이 순정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볼보와 다른 점은 볼보는 아리아와 연동되어 있어 음성 인식으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는데 계기판도 T맵과 순정으로 연동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에는 엄청 편할 것 같네요. 물론 고장만 안 난다면 말이죠. 그래서 새롭게 출시되는 8인승 디펜더 130 모델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디펜더는 이로써 총 3가지의 바디 타입을 갖게 되었습니다. 투도어 숏바디인 디펜더 90과 4도어 디펜더 110 그리고 8인승 디펜더 130 모델까지 디펜더가 현재 랜드로버를 먹여 살리고 있는 만큼 랜드로버에서도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형태의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디펜더의 명성을 가졌고 아이코닉함까지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디펜더를 로망으로 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 출시되는 디펜더 130은 디젤 엔진이 탑재된 D300X 다이나믹 HSE 트림과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P400X 다이나믹 HSE 트림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디펜더 D300, 디펜더 P400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솔린 엔진을 P400이라고 부르는 건 가솔린을 페트롤 엔진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P400이라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은 디펜더 130 D300이 1억 3,170만원, P400이 1억 3,68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 금액은 아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요. 크기와 옵션 8인승인 걸 감안했을 때는 아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비싼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인승 모델인 디펜더 110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같은 6기통 디젤 엔진 스펙으로 비교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 디펜더 130이 더 비싸고요. 물론 옵션이 완벽히 동일한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살짝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기통 가솔린 모델을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디펜더 110이 좀 더 비쌉니다. 이 역시 트림이 다르기 때문에 옵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8인승 디펜더 130이랑 5인승 디펜더 110이랑 그렇게 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디펜더 형제들 디펜더 90과 110, 130 모델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장을 보면 디펜더 130이 월등히 긴 길이를 가졌고 전장이 무려 5.4m에 육박합니다. 전폭도 유일하게 130이 2m가 넘는 전폭을 가졌고 전고는 디펜더 90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 디펜더 90은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서 고정값으로 측정된 거라 가장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디펜더 110과 디펜더 130은 에어 서스펜션이라 전고를 더 낮추거나 높이는 게 가능하죠. 휠베이스는 디펜더 110과 130이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110에서 휠베이스를 늘려 만든 모델이 130이 아니라 리어 오버행만 늘려서 만든 모델이 130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크기를 가진 경쟁 모델들 BMW X7과 메르세데스 벤츠 GLS와 J1을 비교해보면 전장은 디펜더 130이 가장 길고요. 전폭은 의외로 GLS가 가장 넓은 전폭을 가졌으며 전고, 높이는 디펜더 130이 가장 높습니다. 전고는 디펜더가 거의 2m에 가까운 높이를 가졌고 휠베이스는 디펜더가 가장 짧은 게 의외입니다. 전장은 가장 긴데요. 휠베이스는 가장 짧습니다. 약간 쌍용 자동차 토레스가 떠오르는데 토레스가 딱 이렇습니다. 전장은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긴데 휠베이스는 더 짧죠. 동일한 경쟁 모델들과 이번엔 트렁크 용량을 비교해보면 3열까지 모두 세워서 사용했을 때 디펜더 130의 용량이 X7보단 크고요. GLS보단 작습니다. 3열을 접었을 때도 X7보다는 넓고 GLS보단 작고요. 2열과 3열까지 모두 접었을 때에도 X7보다는 넓고 GLS보다는 작은 트렁크 용량을 가졌습니다. 새삼 GLS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깨닫게 되는 비교표입니다. 디펜더 130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사실 전면부만 봐서는 이 차가 110인지 130인지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생겼고요. 기본적으로 디펜더의 전면부 디자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주지 않은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뭔가 다부지면서도요. 동그란 헤드램프가 주는 똘망똘망한 매력도 좀 느껴지고 아주 다양한 매력 포인트를 가진 전면부 모습입니다. 디펜더 130은 측면부를 봤을 때 딱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110 모델에서 휠베이스를 늘린 게 아니라 리어 오버행만 늘린 모델이라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뭔가 좀 급하게 만들었다. 비율이 조금 어색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딱 봐도 뒤에가 너무 무거워 보이고요. 뭔가 차가 뒤로 쏠려 있는 느낌이랄까요? 프로포션이 그리 좋은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억지로 뒤에를 쭉 늘려서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디펜더 110의 측면 비율인데요. 110의 비율이 저는 딱 좋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디펜더는 전륜, 후륜 오버행이 짧은 게 매력이라 생각되는데요. 130은 후륜 오버행을 너무 늘려서 차의 비율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러가 디펜더 130에만 선택 가능한 세도나 레드 컬러인데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얻을 만한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는 컬러는 아닙니다. 보통은 흰색이나 검정, 그레이를 많이 선택하시죠. 디펜더 110의 경우 흰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 140만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흰색이 가장 합리적인 금액대의 외장 컬러죠. 제가 만약 디펜더 110을 구입한다면 저는 아마 블랙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펜더 130의 디자인은 디펜더 110과 전체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리어 오버행이 늘어났다는 걸 제외하면 세부 디테일의 차이도 크게 드러나진 않죠. 저 늘어난 오버행이 적응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후면부 디자인도 바뀐 건 없습니다. 디펜더를 상징하는 스페어 타이어와 커버, 그리고 4개의 사각 테일램프, 사각 방향시등까지 옆으로 열리는 트렁크 오픈 방식은 디펜더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감성들이죠. 디펜더는 독특하게 트렁크에 소프트 도어 클로징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컬러는 판게아 그린이라는 디펜더랑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요. 색상은 참 멋진데 자꾸 제 시선은 리어 오버행으로 쏠립니다. 리어 오버행을 늘리고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수평으로 쭉 뻗어 있어서 그런지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하기에 기능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역시나 디자인적 감각으로는 조금 아쉽게 와닿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디펜더 110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크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훨씬 커진 11.4인치 중앙 터치스크린인데요. 기존 디펜더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구조의 중앙 모니터였는데 디펜더 130은 확장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새롭게 출시된 레인지로버의 최상위 보그 트림과 그 레이아웃을 공유합니다. 좀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확 들고요. 23년식 디펜더 110 D300 HSE 트림에도 11.4인치 확장된 디스플레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어 변속기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11.4인치 터치스크린이지만 하단에는 공조 기능과 더불어 서스펜션 조작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아날로그 버튼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터치스크린 안으로 넣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11.4인치 터치스크린에는 순정 T맵을 지원하여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고장이 안 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사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 좋은 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잔고장이나 서비스 센터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막상 구입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랜드로버와 레인지로버 오너분들을 보면 만족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셔서 또 구입을 하시고요. 실망하시는 분들은 또 상당히 실망하셔서 아예 이 브랜드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사례를 봤을 때 확률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실내 시트 구조로 보게 되면 1열에 2명, 2열에 3명, 3열에 3명이 앉을 수 있는 구조로 총 8인승입니다. 3열에 성인 3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랜드로버에서 밝히긴 했는데요. 실제로 성인 3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을지는 실제로 앉아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아이 3명은 충분히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 성인이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일단 3명이 좀 편하게 앉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2명까지는 넉넉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헤드룸은 충분해 보입니다. 성인 7명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차량이 디펜더 130으로 보이네요. 시트 구성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좌우에 컵홀더도 있고 열선 시트와 암레스트까지 준비되어 있죠. C타입 충전 포트와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 3열 유리창도 상당히 큰 편이라 개방감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3열을 세웠을 때 389리터로 3열을 다 세우더라도 보스턴백 2-3개 정도 넣을 수 있는 크기를 가졌고요. 2열과 3열을 모두 접었을 때는 무려 2291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어 차박의 끝판왕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디펜더 110도 2열과 3열을 동시에 접었을 때 충분했는데요. 130은 진짜 웬만한 거실처럼 느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랜드로버에서 새롭게 출시된 8인승 디펜더 130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디펜더가 가진 아이코닉함과 개성 넘치는 디자인, 차박 끝판왕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오프로드 성능까지 이 모든 걸 원하시면서 8명이 탈 수 있는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권인 것 같아 각진 SUV를 더욱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후에 디펜더 130 시승 기회가 생긴다면 시승기를 통해 더욱더 자세한 디펜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펜더 130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